안녕하세요. 토사부의 부동산 뉴스입니다. 나부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불나불.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주택 공급에 대한 건데요. 아파트 공급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파트 대신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는 그 국토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저희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죠? 저희는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네, 부동산입니다. 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토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에서 2026년도 5월 26일 날 보도한 보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 아파트 10만 호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자,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같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기존에 인허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자, 근데 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확대를 한다는 얘기 나왔대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공급에 대한 계획에는 일정의 차질이 빚어지고 지금 수요는 넘쳐나기 때문에 네. 이 시간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보다는 공급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파트를 한번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 뭐 100세대, 200세대짜리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죠. 300세대 중반에서 크게는 1000세대 이상. 자연 녹지 기준에서 한 2만 평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약 한 1000세대 정도 나오는. 그렇죠. 한 2만 평 있어야 1000세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2만 평이 그냥 주거지역으로 해서 오롯이 땅이 나와 있어요? 그건 아니죠. 아파트 같은 경우가 무조건 그 도로폭이 이제 2차선 그리고 인도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까지. 그러면 이제 중로가 붙어 있는 땅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네, 최소 도로폭이 한 15m는 돼야 됩니다. 그런 그런 도로가 접해 있는 뭐 주거지역인 땅들이 없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사람들은 뭐 자연녹지나 임야를 대규모로 개발하면서 그 도로를 만들어서 이제 아파트 허가를 받는 기간 자체가 최소 2년에서 3년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까지 3년입니다. 16개월은 좋게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5년을 바라보고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5년이라는 기간이 짧으면 짧지만은 이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시장 안에서 벗어나는 긴 시간이다라는 거죠. 많이 벗어나죠. 지금도 공급이 부족한데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규제 개선안입니다. 현재는 300세대 미만으로 조성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준주거 상업공업지역은 500세대까지 네. 그리고 역세권은 700세대 미만까지도 세대수의 조성이 가능합니다. 거의 아파트와 대동소이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네요. 그렇죠. 예. 다른 점은 아파트가 끼고 있는 도로폭보다 좀 좁아도 규모에 따라서는 이제 뭐 작게는 6m 도로 조금 크게는 8m 이상의 도로만 붙어 있어도 이 정도 세대까지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럼 조성할 수 있는 땅이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네. 허가 받는 기간 또한 아파트보다는 상당히 짧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층수는 지금 현행은요, 연립 다세대는 최대 5층이지만 한 층을 최대 6층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그 흥미가 가는 부분입니다.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 지역이 건축법상 뭐 5층까지인데 여기는 주택법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층까지. 상당히 좀 분양성이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한 층이 더 생기잖아요. 네, 사업성도 좋아지는 부분이죠. 네, 사업자 입장에서입니다. 주차 대수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는 한 대가 무조건 넘어가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당 0.5에서 한 대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재량 범위에 따라서 50에서 70%를 확대한다는 내용이고요. 법정 주차 대수를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겠죠. 네네. 여러 가지 완화된 내용들이 보입니다. 뭐 주민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 반경 300m 이내에 예를 들면 주민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랄지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을 면제한다는 조건이죠. 그러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주거지역 땅이라던가 그럴 경우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조성한다면 이제 공동주민시설을 설치를 면제받을 수가 있겠죠. 네, 상당히 좀 완화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시행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장점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만 금융 지원 아닐까요? 예.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기금 사업자 대출 기존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한 호당 7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개선되는 내용은 뭐 금리도 프로에 1억 1천만 원까지 상당히 좀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네네. 그리고 비아파트 특례 PF 보정이 있네요. 기존의 아파트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특례 보증을 별도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가 봅니다만 네. 기존의 현재는 뭐냐면 이제 발급 요건입니다. 특례 PF 보증을 발급 대출 건축비에 대한 내용이죠. 대지비 10%. 대지비라는 것은 토지대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총사업비 2%. 총사업비 2%라는 것은 토지대 그리고 거기에 건축이 되어지는 총 건축비를 합산한 금액이에요. 그 금액의 2% 중에서 큰 금액을 자기 자본 비율로 가지고 있으면 보증서를 발급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변경되는 내용이 대지비 5% 또는 총사업비 1% 중에서 큰 금액을 자기 지분율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보증서를 발급하겠다. 그러니까 저자본으로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기존 반만 있으면 이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분양성입니다. 사업성 평가가 70%를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은 사업계획서상 분양성이 좋은 사이트에 가장 큰 가점을 주겠다라는 거죠. 사업성 평가의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내가 얼마나 공사를 잘하느냐 보다 지금은 입지, 이거 얼마나 분양성이 있느냐를 더 비중 있게 본다는 내용입니다. 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수요자 측면 그리고 이제 그렇죠. 공급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죠. 도심에 있는 짜투리 주거지역 있는 땅들. 외관으로 보자면 홀로동 아파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거래 사례를 보면 아파트보다는 조금 단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네. 거래 자체는 아파트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거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히스토리가 남아 있고요. 네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은 무조건 하고 15m에 대한 도로에 접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6m 이상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투리 땅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지죠. 이면 도로에 있는 주거지역인 땅들은 상당히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파트보다는 그 분양 단가를 조금 낮추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현재 그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뭡니까? 다주택제에 대한 중과세.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죠?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분양받았을 때는 네. 그리고 취득가가 6억 이하였을 경우는 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의 보유에서 제외가 됩니다.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은 용인 그 반도체 산단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용인 원산 네, 옆에 원산. 대감에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원룸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는 뭐 끊임없이 많아요. 제일 많죠, 지금. 네. 근데 지금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이제 원룸에 대한 이제 월세 규모가 약 한 뭐 6.5평 정도 되는 이제 원룸이 1,100만 원 정도 한단 말씀입니다. 네, 신축의 경우 100만 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까운 사이트도 선호를 하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도시화가 되지 않아서 조금 도시화된 근교에 있는 뭐 에버랜드 쪽에 포곡이나 아니면은 뭐 고림동이나 양지나 뭐 이런 쪽으로 수요가 많은데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에 있는 땅 그리고 이면도로에 붙어 있는 뭐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것도 상당히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을 통해 가지고 월세를 찾는 월세 분양이나 예를 들면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 그렇죠. 상당한 수익률은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 때문에 네. 오는 분들이 수요가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네. 분양성은 더 사업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비아파트 공급에 대한 확대 요 내용의 핵심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큰 땅이 필요하고 큰 땅을 지구 단위화해서 허가를 받거나 도계법을 통해서 허가를 받는데 물리적인 기간이 최소 2년 이상 걸린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까지는 또 3년이 걸리기 때문에 5년 뒤까지 바라봐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할 경우는 허가부터 준공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년 반 정도를 보더라고요. 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네, 1년 허가 반 받는 정도. 기간이 3분의 1 이상 줄죠. 물론 뭐 그런 작은 땅을 활용하기 때문에 몇 천 네. 평이 아니라 뭐 1,000평에서 2,000평. 네. 뭐 그런 땅도 뭐 사실 구하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만 작은 규모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는 이제 가능한 부분이다. 네네. 그래서 상당히 짧은 시간에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런 수요도 충분히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보통 도시형 생활주택을 우리가 원룸형 아파트라고 부르거든요. 전부 다가 원룸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소형이다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원룸형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60제곱미터 이하를 내가 분양받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가 6억 이하의 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주택 보유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네. 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도 신혼부부나 어떤
소규모의 공급을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틈새 시장을 크게 좀 만들어줬다 이런 느낌이 들고 네네. 지금 이제 건설 경기가 나쁘잖아요. 그리고 자금력이 있는데 수익성을 추구해서 아파트를 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되는 중소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은 이런 틈새 시장을 통해 작고 좀 알찬 분양 수익을 좀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저희들은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일도 합니다. 네,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합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주택사업자분들도 이 틈새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나불리 뉴스는 대책 없는 부동산 아파트 시장에 조그마한 틈새 시장을 그래도 좀 판을 깔아줬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제도는 이제 3개월 안에 완성을 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법제화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8월 말이나 9월 달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오늘 나불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